시간에 암기 하셨다, 암기 안 하셨다. 여러분 암기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38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에 38페이지. 기본선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는 효율적 시장이 뭐냐 이런 게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이 뭐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 뭐냐를 봤더니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냥 포인트만 뽑아보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되는 시장, 이런 거 우리가 효율적인 시장이라 하는데, 자, 이 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돼. 현실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주식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느냐, 요걸 한번 판단해 보죠. 지체 없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으로 치면 오늘 삼성전자가 어떤 개발을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뭔가 오늘 발표가 이루어지면 오늘 바로 급등하잖아요, 주식이.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집인데 내가 사는 집 옆에 뭔가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집 주변의 집값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보가, 어떤 정보, 이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효율적 시장에 유형이 있어요. 효율적.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요 효율적 시장을 크게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게 지금 강의 노트가 짧아서 제가 약성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 가지가 전부 다 효율적 시장이에요. 세 가지가 전부 다 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정보가 항상 즉각 지체 없이 반영이 돼요. 효율적 시장이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약성 시장은 어떤 정보가 즉각 반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은 과거의 현재 정보라고 되어 있고,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씩 이제 암기하는 거야. 과거에 발표한 정보, 이게 과거에 발표한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성 시장이라 그래요. 약성. 학자들이.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에 현재 정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즉각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니까 뭐가 하나 더 붙어요? 미래 정보죠. 이 미래 정보라는 건 미래에 발표할 정보예요. 미래에 발표할 정보. 그러니까 아직 발표한 거예요? 아직 안 발표한 거예요? 아직 발표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실무적으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 그러니까 여기 강성시장은 과거, 오늘 발표한 정보, 그 다음에 미래에 발표할 내부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다 합치면 뭐라 불러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성시장을 보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성시장이라. 아니 어떻게 시장이 모든 정보,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내부 정보까지 다 즉각 반영된다라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장은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다. 약성.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된다. 중강성. 자, 미래 발표할 내부 정보까지 빠르게 반영된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강성. 이렇게 일단 나누는 거예요. 일단 3개.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정보 분석은 뭐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그냥 운에 맡기진 않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해요. 근데 이 자료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 크게 이렇게 있다 이런 거야. 근데 흐름을 보시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기술이라고 돼 있고,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합니다.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흐름대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요건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미래 발표할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인데, 내부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투자자들이 분석할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분석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료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시장과 다르게 딱 여기까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손쉽게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 거야. 자,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은 과거에도 꾸준히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쭉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오늘 시점에 딱 봤더니 가격이 지금 쭉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요 상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주가의 흐름, 과거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살 타이밍이에요? 지금 팔 타이밍이에요? 딱 봐도 지금 살 타이밍이죠? 요렇게 과거의 주가 흐름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걸, 요런 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기술. 즉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는 게 과거의 주가 흐름, 요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과거의 주가 흐름만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까지 주식을 살 때 이 삼성전자 기업이 오늘까지 어떤 걸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요 2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과거와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합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이름이 아니라 이해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는 분명히 요 미래에 발표할 정보는 분석을 못하는 거죠. 내부 아직 발표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예요. 여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와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분석의 기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 분석은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분석의 기본이라는 건 항상 오늘 발표한 것까지 분석을 하는 거고, 분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건 요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암기는 쉬워요. 항상 기술, 숫자가 보여.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떠올리면 뭐가 땡긴다? 술이 땡깁니다.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럼 기술!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한다. 이게 분석의 기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하면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기술 하면 과거 정보.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몇 가지 용어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예요. 요거부터 확인하죠. 자, 39페이지 한번 봐봐요. 기출지문 한번 보면서. 자, 39페이지 맨 위쪽을 보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효율적 시장 유형. 그러면 1번을 봐요.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현실의 시장도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돼요. 그런데 2번 효율적 시장은 뭐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뭐에 따라 시장에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됩니다. 3번 과거 정보가 반영된다 그러면 끝에 약성. 4번 과거와 현재 정보 하면 오늘 발표한 정보.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중강성. 그 다음에 5번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 말은 결국 모든 정보예요. 공표된 거, 공표되지 않는 거 합치면 모든 정보잖아요. 그래서 공표된 거, 공표되지 않은 거 어떠한 정보도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강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과거를 분석하면 기술, 현재, 오늘 정보까지 분석하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용어를 5개나 정의해놨냐. 이게 문제예요. 자, 보시자고. 출제 논점.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 분석을 해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라는 게 뭔 말이냐. 우리는 대부분 투자를 할 때 나름대로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어떻게 정보를 분석해야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초과 이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그럼 뭐 얻으려고? 대박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분석해서 어떻게 대박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작이 만약 이렇게 시작해. 만약 이렇게. 만약. 자, 만약 부동산 또는 주식 시장이 약성 시장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거예요. 시작이. 그럼 이 약성 시장은 항상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돼요? 과거 정보. 그러니까 이 약성 시장에 활동을 하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뭐는 다 알고 있다는 거냐 그러면 과거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나예요. 이건 나야. 내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 이 시장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보의 측면에서는 무기로 과거의 정보를 무기로 챙겼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도 뭐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정보라는 무기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저기에 있는 투자자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가만히 봤더니 약성 시장의 투자자들은 전부 다 과거 정보만 갖고 있잖아요. 과거 정보만. 그래서 야, 내가 저들을 이기려면 말이야, 저들이 없는 정보를 마련해야 되는데, 야, 현재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추가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무기가 새로 생긴 거죠. 현재 오늘 발표한 정보. 그러면 요걸 통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얻는다?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만 지체 없이 반영되니까 약성 시장이 갖지 않는 현재 발표할 정보를 분석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중강성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과거와 오늘 발표할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최소한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다 무기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 들어가도 대박이 없고, 과거와 현재 분석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도 무기가 똑같으니까 대박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내가 알아야만 합니까? 그러면 미래에 발표할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번에는 강성시장입니다.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발표할 내부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한 게 바로 요 논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항상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시장이 약성 시장이에요. 그러면 저 시장은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돼요. 그러니까 저 시장에서 내가 대박을 내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과거 정보 아닌 다른 정보를 갖고 와야 돼요. 현재 정보.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돼요. 저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 시장에 없는 내부 정보, 미래에 발표할 내부 정보를 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보를 가지고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있는 시장이니까 내가 뭘 들고 와야 돼요? 현재 발표한 정보. 그래서 투자를 분석할 때 어떤 분석을 해야 됩니까? 과거와 오늘 발표할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분석의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은 저 시장에 없는 걸 들고 와야 이길 거 아니에요? 내부 들고 와야 되고. 그리고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니까 정보를 통해서는 대박은 획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과 이윤이라는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그러니까 오만 작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도 이 두 가지만 초과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약성이라고 돼 있어요. 약성.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이라고 돼 있죠. 기본. 우리는 항상 아프면 약이 기본이에요, 술이 기본이에요? 항상 약이 기본인 거예요. 술이 기본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약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준강성 나오면 이게 니은자가 유일하게 있어요. 니은자가. 준하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니은자가 보여야 돼요. 니은자. 내부 정보. 이게 암기 코드예요. 항상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준 니은자 보이면 니은자 내부 정보를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중개사 요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평가사도 강의하는데 평가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문자는 잘 따서 암기해. 약이 기본이에요. 준 니은자, 내부 니은자. 이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뭐야 이게? 대박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대박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약성 시장에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대박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준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대박을 얻을 수 있고, 얘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얘는. 에? 자, 그러니까 오른쪽 기출지문을 읽을 때, 자, 두 번째 박스를 봐요. 두 번째 박스. 항상 궁합을 봐야 돼요. 궁합을. 어떻게 궁합을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약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약이 기본이니까. 이렇게 궁합이 딱 맞으면 뒤쪽에 반드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 있다. 2번 중강성이 나오면 니은자. 오른쪽을 봤더니 니은자가 보이네. 내부 정보가. 그러면 궁합에 맞아.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 그리고 3번 강성은 가운데를 볼 필요도 없어요. 강성은 무조건 대박은 있다 없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끝에 없는 시장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포인트를 항상 잘 찍어 주셔야 돼. 아니 오른쪽이란다. 요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거 미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방법 그냥 쉽게 약성이야 기본적 분석이구만. 준이야 내부 정보가 있어야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봐요. 이런 걸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한번 봐요. 결론. 이 세 가지 시장을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나눈 것뿐이고 현실의 시장이 이 셋 중에 뭐냐가 중요해. 현실.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현실. 그럼 일단 얘는 아니야.
무슨 현실의 시장이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런데 일단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어요. 현실의 시장에. 문제는 요놈이야. 오늘 발표하는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되면 중강성이고, 오늘 발표할 정보가 반영이 안 되면 약성이 되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해보자고요. 연신내역에서 오늘 개발 계획이 발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격이 폭등해요. 한참 있다 폭등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가장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강성 시장에 가까워. 중강성 시장에. 그러면 이 중강성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는 어떤 정보를 들고 와야만 대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부 정보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정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어도 내부 정보라고 하면 그렇죠. 귀가 쫑긋하잖아요. 항상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 주변에 보면 부동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겁나게 좋아해요.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은. 이게 돈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항상 자기들이 톡을 합니다. 저한테도 톡하고 친구들이 저한테도 톡하고 항상 어떤 멘트가 있냐 그러면 너만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가 있어. 그러면 귀가 쏠깃해요. 귀가 쏠깃 안 해요. 내부 정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부 정보에 귀가 쏠깃합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 현실은 중강성 시장이야.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대박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결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번엔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보자고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이거 보면 얘도 역시 효율적 시장은 맞죠. 효율적 시장은 맞아요. 효율적 시장은 맞는데 앞에 뭐가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당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거야. 그리고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보면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주식의 투자, 부동산의 투자, 채권의 투자. 예전에 예금이 들어갔는데 지금 예금을 투자 시장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예금은 돈 들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맡겨놓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투자 시장이에요. 열어요. 자, 그리고 항상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금은 돌아다녀요. 자, 포인트가 뭐냐? 항상 돈이라는 건 무엇을 쫓아서 움직입니까? 그러면 요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이 초과 이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대박. 뭔가 대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은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주식에서 채권으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채권으로 오만 자까지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느 시장에서도 대박이라는 건 없어 이 사람아.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대박은 없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은 없고 부동산에서도 초과이윤은 없고 채권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은 없습니다. 이렇게 얻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할당되어 있다 하는 거야. 이게 자본이 할당되어 있다는 건 자본이 돌아다니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안 돌아다닌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요걸 우리가 자본의 할당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죠? 이게 항상 자금은 초과 이윤이라는 걸 쫓아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당되어 있다. 이런 거야.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우리가 정말 노래방, 그 다음에 등산, 당구장, 그 다음에 소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갖고 코로나가 터져갖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뭔가 집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자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뭐가 없을 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봅시다. 얘는 뒤쪽을 먼저 보고 하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이 할당되는 시장.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자본이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딱 한 문장 시험에 나온다. 딱 한 문장. 그러니까 얘는 한 문장이니까 암기하고 바로 들어가요. 암기부터 하고. 뭐가 딱 한 문장 나옵니까? 그러면 불완전 시장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것만 31년 동안 계속 나와요. 뭐라고? 불완전 시장이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니? 그러면 보셔. 이게 지금 논점이라고 적어진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 보면 출제자가 완전한 시장입니까? 불완전한 시장입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완전 시장은 왠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완전 경쟁 시장. 아니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당이 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런데 불완전 시장은 왠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안 좋은 시장을 항상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 시험을 낸단 말이야. 요거 대신에. 그러면 꼭 그럴듯해. 얘는 좋은 놈이니까 된다고 돼 있고 안 좋은 놈이니까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꼭 맞을 듯 하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이 돌아다니지 않는 할당이라는 건 완전이냐 불완전 시장이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초과 이윤, 즉 먹을 게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시장이더라도 초과 이윤, 먹을 게 있으면 할당은 안 되는 거지만 초과 이윤이 없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으로 결정되는 거지 완전이냐 불완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딱 한 문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더라. 이거 하나 나온다면 이거.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당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39페이지 오른쪽을 잠깐 봐요. 오른쪽에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 박스가 있죠. 맨 밑에. 그런데 그 위를 보셔. 그 위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의해가지고 1번 문장 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X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천인공날 오류가 나왔어요. 이거 어제 발견했어요. 어제. 원래 이게 저한테 카톡으로 겁나게 많이 질문 주는 대표적인 지문이거든요.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보게 제가 이렇게 OX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OX야. 근데 세상에 지금 봤더니 O가 없어 버려. 이게 OX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내가 이게 집어넣어놨는데 O가 없어 보니까 마치 무슨 문장으로 돼 있어 이게? 틀린 문장으로 돼 있잖아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이거 옳은 지문이야 이게. 이 O가 빠져버린 거야. OX인데. 그러니까 요 뒤를 깨끗이 지워버리셔. 어차피 O가 없는 거니까 X가 아니에요.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어제 보니까 O가 어디로 가버렸더라고요. 이게 OX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지워버리세요 여기를. 큰일 날 뻔했어. 어제 어떤 분이 질문 주셔. 분명히 내가 OX에서 같이 항상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O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X 이것만 있어요.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자, 그럼 암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항상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약성은 기본적 분석, 중강성은 내부 정보.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시간이 애매모호하네요. 시간이. 예. 하나 더 하죠.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야, 경기 변동. 얘는 어렵지 않은 거야.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을 딱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기 변동은 그냥 알겠어요. 경기가 변화한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야, 도대체 경기가 뭐냐 이런 거야. 경기가. 우리가 흔히 경제활동 수준을 경기라고 불러요. 경제활동 수준. 그리고 이 경제활동 수준은 어떤 활동을 말하느냐 그러면 실무에서는 대부분 거래활동으로 확인해요. 거래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거래 수준으로 경기의 좋고 나쁨을 일반적으로 판단해요.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경기 변동의 유형은 네 가지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항상 많단 말이에요. 아 경기가 변화하는 형태는 다양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그나마 언급되는 게 요 네 가지 정도뿐이다라는 게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보면 뭐 적지 않아 뭐 강의 노트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그냥 문구 해석하면 되는 거야. 순환적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를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경기 변동은 뭐가 경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계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2월 달. 은평 연신내만 좀 이상해. 다른 지역에 가면 12월 달에는 건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건축 경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건축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겨울에는 거의 일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연신내만 미친 듯이 지어. 아무튼 이 은평구만 아무튼 그런 게 계절이 경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리고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는 건 대부분 이 50년 이상으로 걸리는 경기 변동인데 이런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신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 시험에 뭐 나온 적은 없어요. 언급만 한번 됐지. 장기라는 게 보통 50년 이상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러면 신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그나마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요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그나마 잘 나와요. 왜 무작위적 얘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는 거 무작위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예측되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지진, 전쟁 등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만들어지면 경기를 변화시켜요.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지진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죠, 지금. 지금 우리 노래방 하시는 분, 우리 옆에 뭐 술집 주점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갑자기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아주 대폭 변해버렸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작위적 경기 변동을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요 바로 요놈이에요. 정책. 자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면 항상 경기가 변화돼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경기가 변화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쪽에다 분류해놨어. 무작위적 경기 변동으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진,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변하는 게 무작위인데 정부의 정책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야. 정부의 정책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 경기 변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요거 주의.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그나마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순환이라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경기 순환.
그럼 이 경기 순환에서도 용어가 잘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밑에 보면 구조에 그림 두 가지가 있죠. 왼쪽은 몸이 건조해 보이고 오른쪽은 뭔가 좀 역동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요, 평균, 요걸 추세라 그래요. 추세. 요거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거의 쭉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항상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를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요게 평균이니까 평균 밑이 나쁜 거죠. 나쁘고 경기가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를 반복하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쭉 상승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용어를 잘 봐요. 요 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가 바닥 저자예요. 이게 경기 바닥이라는 거야.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여기 정상이에요. 정상, 꼭대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러요. 여기 정점. 그러다가 다시 쭉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점. 다시 쭉 꼭대기. 그러니까 요 흐름만 보더라도 경기는 좋고 나쁨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순환한다 그래요. 경기 순환. 자, 그리고 용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1주기 1사이클. 주기. 우리가 주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한 바퀴 1주기라 그래요. 이게 출발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점에 돌아오는 거.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내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다시 저점으로 와야 한 바퀴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음 저점까지 요게 한 바퀴 1주기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정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 바퀴예요? 다음 정점까지가 한 바퀴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관행이 이 저점으로 그냥 표현을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길이 이걸 우리가 1주기라고 해요. 그다음 또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진폭. 진폭은 경기가 가장 나쁠 때 저점, 바닥. 경기가 가장 좋을 때 그 차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폭이라는 건 경기가 가장 좋을 때하고 경기가 가장 나쁠 때 그 차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주기는 길다 이렇게 나와요. 길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깊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크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야? 자, 부동산의 경기 순환이 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고 길어요. 이게 바로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한 바퀴 도는 기간도 길다 이런 거야. 주기는 길다. 그 다음에 진폭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인데 차이가 대단히 심해요. 부동산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가의 자산은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심하게 차이가 나요. 심하게.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고가의 자산은 아주 많은 돈을 남겨준다고요. 그러니까 선호해요. 빚을 내서라도 사. 경기가 좋을 때는 고가의 자산은. 그런데 경기가 나쁩니다. 그러면 고가라 경기가 나쁘면 거들떠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심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구가 그 그림 밑에 특징이 있죠. 주기는 길고요. 진폭은 깊습니다. 요 표현 너무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쉬우면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우리가 1주기를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경기 바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확장을 하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이게 확장기라고 불러요. 확장기. 그리고 정상에서 이제 쭉 다시 저점으로 떨어지는 요 수축기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1주기를 두 군데로 나누면 확장을 하는 구간과 수축을 하는 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그리고 이걸 다시 네 군데로 나누면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네 가지. 요 놈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 놈이. 이걸 보자고요. 자, 경기가 바닥을 쳐요. 경기가 바닥을 치면 쭉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하더라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호황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호황이라고 하지 않아요? 확장을 해도.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밑에 있기 때문에 호황이라고 하지 않고 경기가 회복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기가 회복 중입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을 지나서 이제 평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호황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호황 이렇게. 근데 부동산은 호황을 상향 이렇게 지금 언급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호황이 딱 지속되다가 이제 정상까지 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직감적으로 경기가 이제 수축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수축. 근데 수축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또 불황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경기가 수축하더라도 평균 여전히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정점을 찍고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는군요. 이렇게 후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후퇴하다가 경기 평균을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불황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황시장.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게 입에 붙어야 된다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래서 두 문자도 따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래서 항상 회상합니다. 나오면 확장기예요. 회상합니다. 항상 후회하죠. 그러면 이게 수축기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 보면 여기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깁니다라고 밑에 적어져 있잖아요.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깁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럼 보셔. 우리가 1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확장과 수축. 그런데 평균을 때려봤더니 항상 확장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어요. 평균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확장을 하는 구간이 하루라도 더 길다는 거야. 그랬더니 확장과 수축을 결합해서 평균을 내면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올라가고. 그런데 얘는 암기할 건덕지도 없어. 그냥 그럴듯해. 자, 확장기와 수축기를 딱 보면 확장은 확장이라고 돼 있어. 짧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수축기는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 수축했다는데 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확장기가 길 것 같아. 그러면 맞아요 그냥. 그 다음에 요 놈도 잘 나와요. 요거 순환의 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저기 제 강의 노트에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건 강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을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 순환을 보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발표해요. 이런 식으로. 즉 정확히 어디가 회복이고 어디가 상향이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현실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현실의 부동산 경기 순환은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3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기는 길다. 진폭은 크다 또는 깊다. 자,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이다,
불명확하다. 이 딱 세 가지가 미친 듯이 나와요. 작년은 안 나왔고,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작년 다 정답이 요놈이에요. 주기가 기냐, 짧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요런 특징 말고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러면 요놈. 순환 국명별 특징. 자, 요런 것들인데,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요런 걸 줘요, 출제자가. 건축, 허가, 건수. 건축, 허가, 건수 같은 사례를 딱 줄고, 회복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후퇴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배워서 뭔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상식적인 우리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건축 허가 건수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호황이 오면 최대가 되고, 후퇴가 되면 줄어들겠죠. 건축 허가 건수는. 그러다가 하향 시장이 되면 이제 최소 건수가 되겠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꼭 가치 뭐 같은 걸 주냐, 이런 걸 가치를 줘. 공실. 왜 공실을 줍니까? 둘이 완전 반대야. 보셔. 상향이면 호황이라면 호황. 호황 시장에서는 건축 허가 건수는 맥시멈이야. 그런데 호황에서는 공실은 최소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섞어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걸 주로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틀려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의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얘는 왜 주의입니까? 그러면 상식으로 못 풀어, 시험장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 있냐? 그럼 이런 거예요. 주위에서 확장기하고 수축기가 되어 있는데, 확장기는 항상 매도자 중시라고 되어 있고,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가 항상 매도자 중시 시장은 다른 말로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한다는 뜻이고, 자,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하면 매수자 중시 시장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확장기를 봐요. 확장기는요, 가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누가 거래를 자꾸 주저하려고 그래요. 가격이 오르는 시기니까. 그렇죠. 살 사람은 많아.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물건을 팔 매도자가 거래를 삐쭉삐쭉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는 부동산 활동가는, 중개 활동을 하는 부동산 활동가는 매도자를 관리해야겠어요? 매수자를 관리해야겠어요? 확장기에는. 그렇죠. 매도자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거래를 하나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다? 그래서 확장기에는, 확장기 딱 봐요. 이런 상식이 있어야 돼요. 확장기는 가격이 오르는 시기니까 살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중개 사무실에 딱 오면 대접이 달라요. 매수자는 네 말고도 많아.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물만 주기는 뭐하니까 대부분 싼 거 믹스 커피 준다고. 매수자 많아, 확장기에는. 근데 물건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매도자가 오게 되면 그저 바로 쌍화차 대접하죠. 왜? 이 사람이 물건을 내야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니까. 이게 매도자 중시 시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수축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수축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살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수자가 거래를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중시해야 돼요? 매수자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약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입니다. 딱 밑에는 뭐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새로운 거래를 할 때 가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매도자, 매수자가
어떤 걸 참조합니까? 그러면 직전의 거래 가격인 과거 가격을 참고해요. 반드시 그렇겠죠. 이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야, 직전에 얼마에 거래됐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이게 지금 가격이 쭉 상승한 확장기는 새로운 거래가 이쪽에 있겠죠. 새로운 거래가. 그러면 직전의 거래 가격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과거의 가격은. 그래서 만약에 과거 가격이 1억이었다 그러면 확장기는 무조건 새로운 거래는 1억보다는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 너 위에 있잖아. 위에. 가격이 쭉 오르고 있는데 위에 있잖아요. 문제는 주어가 뭔지를 봐야지. 주어가. 이놈이야. 이놈. 과거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하한이냐 상한선으로 작동을 하느냐 이 문제야. 눈으로 딱 보니까 밑에 있잖아요. 밑에. 이게 하한선이다 이런 거야. 하한선이라는 건 얘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거 이상으로 거래되지. 예. 그 다음에 이 수축기는요. 과거 가격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거래는 여기 있고, 그럼 과거에 거래되었다 하는 1억은 수축기는 위쪽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되는 거야. 이거 이상으로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해보자. 얘는 시험장이 생각해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기 편하게 어떻게 돼 있어. 자, 수축기야. 수축기. 수축기. 그런데 매수자 중시라고 돼 있어. 암기할 필요도 없네. 에?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시옷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암기하면 되는 거. 수축기는 수니까 매수자 중시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일단 상한선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한선. 그 다음에 확장기는 히읗이야. 아, 땡큐야. 이게 하한선이라고 히읗 있어. 히읗. 얘는 이미 끝났어. 확장기 하한선. 그리고 시옷이 아니니까 매도자 중시입니다. 이런 말 하나 암기하면 되죠. 이게. 확장기는 매도자 하한선. 수축기는 매수자 상한선. 요거예요. 자, 이것도 이것도 대부분 암기를 해요. 암기를. 수축기는 매수자 상한선 암기를 하는데 매수자 중시 상한선만 암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뭘 뜻하는지를 이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매수자 중시 시장이라면 이렇게도 잘 나오는데 가끔씩 수축기는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매수자 시장이라는 거야, 매도자 시장이라는 거야, 고민하게 된다. 이게 왜 매수자가 중시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자가 거래를 자꾸 주저하려고 하니까 매수자를 잘 꼬드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에? 그리고 상한선은 항상 뭐가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문제고. 자, 그럼 이제 요령을 한번 봐요. 자, 이것도 지금 발췌해 놓은 건데 기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칠판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줘요 출제자가. 회복시장, 상향시장 이렇게 주고 뒤를 봤더니 매도자 시장 하한선. 아, 우리가 암기하는 그 논점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실제 시험에는 회복, 상향 이런 걸 줘요. 후퇴, 하향.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게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입에 달고 있어야 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자, 그래서 시험은 자,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나오면 요걸 먼저 봐. 자, 확장기냐 수축기냐를. 후퇴는 수축기, 하향은 수축기 하는 순간 끝났어요. 수축기니까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맞았어. 상한선이라고 돼 있냐 봤더니 상한선 맞았어.
둘 다 맞았어. 이렇게 하고 오면 된다 이런 말이게. 예? 자, 위를 봤더니 회복기, 상향시작. 그럼 이번엔 수축기예요, 확장기예요? 확장기.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매 도자 중시고 하한선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자꾸 맞춰요.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거 잘 보세요. 하한선, 상한선. 이해를 한 번을 하셔야 돼. 확장기는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한다고. 근데 주어가 항상 과거의 가격을 물어보니까 과거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장기는 과거의 가격이 항상 밑에 있어. 하한선. 이게 이해야. 그리고 수축기는 과거가 항상 위에 있다고. 과거 가격이. 그러니까 항상 과거의 가격이 상한선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암기해 보자고요. 자,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 경기순환의 일반적인 특징 세 가지. 일반적인.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주기가 기냐 짧냐. 진폭은 어떠냐? 순환의 국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뭐가? 일반적으로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진폭은 깊고 크고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입니다. 자, 확장기와 수축기는 항상 요 놈을 먼저 암기하는 게 유리해요. 수축기, 매수자, 상한선. 자,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동안 요거 펴놓을 테니까 수축기, 매수자, 상한선 이렇게 암기하면서 돌아다니죠. 수축기, 매수자, 상한선. 쉽니다.